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국정과제를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시작부터 좀 눈에 띄는 게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 이 숫자를 국정과제에 딱 명시했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 자료 분석들을 보면요. 이게 그냥 목표만 던진 게 아니에요. 뭐랄까, 부동산 같은 곳에 묶인 자금 있잖아요. 이런 비생산적인 자금을 미래 성장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끌어오려는 그런 신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책의 긴장감도 높이고 또 믿음을 주려는 의도도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증시 부양, 그 이상을 본다는 거군요. 네, 이거 바탕으로 새 국정과제 핵심 방향이 뭔지, 특히 경제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려는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뭘 읽어내야 할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경제정책 기조 변화인데요. 이전 정부는 키워드가 분배, 포용 이런 쪽이었다면 이번엔 세계, 혁신, 성장 이걸 딱 내세웠어요. 실제로 5대 국정 목표 중에 경제 관련 목표가 2개나 되니까요. 그만큼 이제 성장에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확실히 성장 중심 기조가 느껴지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을 이 성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나요? 자료 보니까 방위 산업, 이게 국정 목표에 처음 들어갔다는 게 좀 특이했어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 이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그냥 무기만 많이 팔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료에 따르면요. AI나 드론, 로봇 이런 첨단 기술 융합은 기본이고 부품 국산화나 중소기업 생태계까지 좀 더 장기적으로 산업 자체를 고도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AI 산업도 목표가 대단하던데요. 세계 3대 강국. 특히 법률이나 의료 같은 좀 민감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한다? 또 GPU나 데이터 센터 구축 지원한다? 이런 계획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자료 분석가들이 바로 그 부분을 주목하더라고요. 특히 법률, 의료 데이터 개방은요, AI가 진짜 복잡한 현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꼭 필요한, 연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관련 스타트업들한테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대기업뿐 아니라 혁신 벤처들한테도 아주 큰 기회가 열리는 거죠. 네, 기회가 되겠네요. 에너지 전환 쪽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2030년 서해안, 2040년 전국 연결, 딱 시점까지 명시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랑 또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수요처를 바로 잇는 대규모 투자잖아요. 속도감이 느껴지던데요? 네, 그렇게 구체적인 연도까지 제시한 건 정책을 꼭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시장 참여자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주려는 걸로 보입니다. 자료 보면 해저 송전망 건설 가능성까지 나오던데 인프라 투자 규모가 정말 상당할 것 같아요.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화, 기업화 추진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K 컨텐츠랑 관광 분야 목표치, 시장 300조, 관광객 3천만 명. 이것도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네, 농업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고령화나 영세성. 이걸 AI나 물류혁신 같은 걸로 풀어보려는 시도 같아요. 기존 유통구조를 좀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도 좀 보이고요. K 컨텐츠, 관광 목표 달성하려면 당연히 결제나 숙박 같은 관련 인프라 투자도 따라와야겠죠. 자, 이런 성장 전략들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정책. 역시 코스피 5천 목표랑 그 100조 원짜리 국민성장펀드, 이게 핵심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펀드는 결국 시장에 돈을 공급하고 또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산업 키우는 걸 넘어서 한국 자본시장 자체의 판을 키우겠다 이런 거죠. 근데 좀 흥미로운 건 플랫폼 분야는 성장보다는 공정이나 상생 이걸 더 강조하면서 규제 방향을 살짝 내비쳤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도 있었군요. 네, 성장과 규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하려고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하는 거 7대 3으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 수행 방식에 대한 분석도 재밌었어요. 큰 그림은 먼저 던지는데 실제로는 좀 작은 성과부터 챙겨나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초기 수혜는 오히려 중소형 기업에 먼저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죠.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관련 기술을 가진 중소형 코스닥 기업들이나 아니면 2차, 3차 협력사들 이런 곳들이 먼저 좀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초기 모멘텀은 어쩌면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정부가 AI, 반도체, 에너지, 방산, K컬처 딱 이런 명확한 성장 테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이랑 백조 펀드는 이 성장을 뒷받침하려고 자본시장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 성장 산업 육성하고 또 자본시장 밸류업 이 두 개가 이번 국정, 과제, 경제 분야의 큰 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네요. 정책 초기에는 중소형 기업이나 협력사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된 거시적인 정책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대형주 말고 아직 좀 숨겨져 있는 기회의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다음 탐색의 나침반으로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